좀 수사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헌재에 예컨대 이제 피신 조서나 참고인 조서가 제출됐을 때,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를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이 분명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헌재는 언론 보도 60여 개가 증거 자료, 참고 자료로 이제 제출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곧 뭐 CCTV 영상이라든가 계엄군이 국회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각 인터뷰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아까 조서들이 이제 증거로 제출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단 언론 보도 부분인데, 언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 부인을 할 때 그때는 여기 저기 차관님 법무부 차관님 계시죠?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검찰 관련된 특수부 사건 조사를 보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증거 자료로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언론 보도 중에 어떤 상황을 담은 그런 직접적인 증거라면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재하는 경우라면 원 진술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부동의하면 어떻게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일반적으로는 원 진술자인 기자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인터뷰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언론 보도는 저희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하고, 이후에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를 보통 증거로 제출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증거 능력을 얻어서 증거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취재원을 또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도한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죠. 그 진술 같은 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거고, 그러면 이제 피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중요한데, 보니까 12월 10일 날 검찰에서 경찰 공수처에 수사 동시 진행하겠다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12월 13일 날 검찰에서 경찰에 김영현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 내용 공유 요청을 거부를 했어요. 이거 왜 거부를 합니까?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영현은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피신 조서를 받았겠죠. 그러면 같은 국가기관이 또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보는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검찰이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예컨대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용희 씨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공조 없어. 예, 잘 됐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하세요. 추가 질의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탄핵 인용과 기각의 판단 기준이 위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인용하고 기각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위법성 같은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뭐 헌법과 개헌법, 형법, 내란죄 다 위반한 거. 근데 중대성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2시간 정도 내란한 걸 가지고 이게 뭐 폭동이냐, 이게 뭐 내란이냐, 나는 내란을 인정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차관님, 네. 강도가 길을 가다가 칼로 찔렀어요. 근데 그걸 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 사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이라고 증거 능력 부동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어요. 권총을 갖고. 그 CCTV 나왔어요. 그 장면을 언론이 보도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왔어요. 그걸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자체로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군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난입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네. 증거 능력. 국회 7개 문을 경찰이 막고 출입을 봉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왔어요.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침탈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막는 장면, 이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은 증거 부동의하는 그런 경향성이 짙은데,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증거가 텔레비전 생중계입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봤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어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자체로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 이런 거 응하지도 않고 나는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거는 수사기관이 봤을 때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뭐 괘씸한 부분은 뭐 변론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괘씸하기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형사법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보충 질의했고 재보충 질의는 몇 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